네, 복규 맡은 오부연입니다. 우리 어제도 보고 그죠? 자, 교재는 짚고 가는 해사복규. 네. 책이 왜 한 권이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저희 책은 한 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근 선생님 해사복규 책으로 계속 수업을 했었고, 예전에 제가 한 몇 시간? 8시간, 12시간짜리 해사복규를 딱 요약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에. 이제 오래 전이었죠. 그대로는 찍을 새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이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이걸로 수업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이 책이 없는 것은 뒤에 벌칙. 벌칙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출에서 나온 벌칙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칙 다 뺐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온 보칙 중요하다라는 것만 넣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칙이라는 조금만 이제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법은 빠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해양경찰법을 추가로 넣었고 이제 개정된 새롭게 들어가는 법을 넣었습니다. 수산업법이 이제 그 분리되면서 양식발전법, 양식 관련된 발전법이 빠졌어요. 근데 양식발전법은 안 넣었어요. 그는 양식까지 경찰이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래서 그 외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프린트가 4장 나갔죠. 복규. 제가 혹시 해사복규 한번 들으신 적, 공부한 적 있다 이러신 분은 한번 누르세요. 3명. 나머지는 처음 들으시네요. 그럼 해사복규 뭔지 압니까? 모르고 앉아 있는 거죠. 딱합니다. 네. 그렇죠. 모르고 앉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대학이나 뭐 어디가 수강하면 이거 하면 뭐다, 이거 들어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선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공채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죠. 공채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양경찰학하고 해사복규를 선택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이 두 개가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해사복규입니다. 제가 석사 논문이 복규 선언법으로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복규 전공, 해사법 전공이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과목 수업한 게 이제 복규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규 가지고는 저희 여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에서 수업하고 뭐 교통법론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군사학체에서 1년 정도 복규 강의했었고, 그렇게 그래서 쭉 하다가 학원 해양경찰 1회 때, 한국경찰 1회 때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논문 쓴다고 갔죠. 하다가 그 뒤로 하다가 한 5년 전에 다시 왔어요. 다 쓰고. 그래서 쭉 강의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학원에 오게 됐습니다. 보통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봤어요. 별로 안 궁금해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복규는 저한테 굉장히 쉬운 과목이니까 쭉 이렇게 했었는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강의 스타일이 이제 모르는 사람 위주로 이제 처음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 잡는 것을 먼저 시작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용을 파악하게 해줄 것이고, 세 번째는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어떻게? 한 권이죠, 여러분. 이게 한 권이라도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고 되도록이면 확인하고 내용을 주입시키는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여러분들이 복규하면 딱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얼마나 소수정예가 다행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과외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른 문제집도 풀어보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복규. 우선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주, 계획은 8주가 이론 수업으로 들어가고 3주는 문답으로 들어간다 돼 있죠, 여러분. 네. 물론 8주 안에는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훑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이란 대한 부분이 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볼 것이고, 복규 체계도 하고 기출문제 분석돼 있죠. 이건 여러분 참조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분석이 쭉 돼 있죠. 골고루 쭉 나왔어요.
기출문제 분석에 보면 법규명이 쭉 있습니다. 예, 기타 혼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선박의 톤수라든지 각 법에서 규정하는 걸 모아서 문제를 낸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섞어서 나눈 문제가 간혹 한 번씩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수중레저 안전 활성화에 관한, 우리 보통 줄여서 수중레저법이랍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법 보입니까? 두 개. 요거는 해양경찰학 개론 들어오면서 요게 여기로 왔어요. 원래는 이게 해양경찰학에서 연안안전관리하는 부분에 우리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복귀예산하고. 근데 그때 시험이 회사복귀에서 요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기출되는 바람에 여기 복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전관리 부분에서 이제 기출이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경찰학에서. 그래서 이제 복귀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복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쭉 기출이 안 된 게 있죠. 어천노항법하고 보안에 관한 법률. 제가 물었어요. 왜 기출 안 되냐고. 보안에 관한 법률 해경에 있어서는 기본 아니냐고. 가장 기본. 우리 경찰학에서 우리 첫 시간 어제 중요하다 했었죠. 보안에 관한 부분. 문제는 다 내져 있어요. 선택이 안 될 뿐이지 간택만 안 되고 있다는 뿐입니다. 보안이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천왕법이랑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요 내용 뽑아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기출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해수용자법은 10년 전부터 나온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근데 해양경찰학 개론 딱 하고 우리가 하니까 그 다음에 기출된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경찰학 개론이 오면서 실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개론으로 빠지고 이제 법규, 바다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일반 규칙,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출되기 시작하고, 문제의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보다 어떻게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만만히 이렇게 공부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본에 대한 개념 잡고 틀을 잡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나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 협약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었습니다. 안 나왔죠. 유엔해양법 해양과학조사법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수역, 그 다음에 영해 접속도, 영해 접속성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뭐 바꿔서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밑에 협약에 대한 부분이 쭉 어때요? 계속적으로 나오죠.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부분, 사부처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배짱 연주석에서 외국인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요겁니다. 요거는 매일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무와 관련된, 불법 어선 단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그래요. 자, 우선은 이렇구나라고 요거는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 출제 경향은 참고 잘해요. 꼭 이렇게 나온다는 게 주가 뭔지를 보는데 안 나온 게 없죠? 다 나오죠? 그래서 요 주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라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계획서하고 기출문제 분석하고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놓아야 되는 게 이제 체계도. 체계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만 딱 펼쳐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해사복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해사법이라 얘기하고, 해사법을 두 개로 나눠서 해사공법이다, 해사사법이다, 이렇게 나뉩니다. 이건 또 뭔가 이래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럼 해사복귀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개념 잡는 거니까 첫 시간 요거는 그냥 들어놓으시고 맞네 이렇게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육지가 있고, 여긴 바다죠. 해양에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육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비국이라 합시다, 여러분. 국가를 달리하는 A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다를 이용해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수단으로? 자, 선박을 수단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선박을 가지고 A에서 B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주로 무엇을? 화물, 처음에는 화물 운송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여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운송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송, 주로 선박을 가지고는 운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배를 가진 사람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선주. 우리가 보통 선박을 가진 사람이라 해서 선박 소유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선주라는 게. 자, 그래서 선주가 요 있는 육지에 있는 누구? 화주. 그럼 여기에 짐 받는 사람이 있겠죠, 주문을 하면. 그래서 을이라는 수하인, 물건을 받는 수하인. 그러면 요는 수하인 대신에 뭐라 쓸까요? 송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송하인. 화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 하주라고도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한자가. 두 가지 음을 내서. 그래서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송화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송하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물건을 보내는 사람, 물건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선주가 선박을 가지고 A국에서 B구역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관할권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배가 타국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배가 저런 목적으로 가지고 여기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장에서, 왔네. 처음엔 전쟁 치르게 됐어요. 저게 뭔가. 그리고 원주민들이 배를 봤을 때 해안가에 저기 배가 한 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사람이 아는 것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래 물결을 보니까 계속 뭔가 있는 물결이에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니까 그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대륙 발견하고 이 배라는 것이 이런 화물, 교역의 수단으로 이용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배가 다른 나라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요 배로 인해서 여기에 영향을 물건 외에 다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발전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선박이 요 나라 저 나라 가다 보니까 법률이 어때요? 저 나라도 다르고 이 나라 다른 겁니다. 습관도 관습도 저 나라 다르고 이 나라 다른 겁니다.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르니까 뭐가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한 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활발해지니까 엄청난 수의 선박들이 바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갈 수 있는 길목이니까 우리 하나로 좀 정하자. 그리고 표준이라는 것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걸 따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끼리 만든 거죠. 뭐에 대해서? 일단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 된다. 국적을 표시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적을 표시하자. 그러면 이게 A국에서 B국으로 오는 걸로 국적을 표시하자. 그리고 야가 우리나라 와서 퍼졌다. 퍼져가 깔아앉고 길목 막고 난리 났다.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고 물리적으로 안전한 애를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더러운 거 보내지 말고 깨끗한 거 보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이 나라 왔을 때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죠. 너가 보증해라. 너 국가니까. 그래서 요 배를 그렇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배가 막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너무 질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통질서를 만들었죠. 우주 통행해. 등화모 표시해. 이는 그 뭡니까? 뭐 하는 배야? 이런 거를 갖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낮에는 눈에 보이는 걸로 표시를 하고 밤에는 등화로 표시를 하자라고 한 거죠. 멀리 떨어져 있고 배들이 크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음향 신호도 괜찮고 안 보일 때 야간에 등 켠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있으면. 그래서 소리로 표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안전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이것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질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이 발생되면 오염 제거도 해야죠. 그 해결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자.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니까 얘도 오염 원인이 되니까 오염하지 못하도록 시키자. 그리고 수색 구조는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약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무엇을 중심으로? 주인공인 선박을 대상으로. 항상 중심에 누가 있다? 선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게 뭐다? 선박의 기술적 측면, 안전, 그리고 안전에 관한 부분 싹 다 어디에서 만든다? 어제 얘기했었죠. IMO에서 기본적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사기구죠. 바다와 관련된 일을 대해서 하는 것이 IMO 그 협약을 선박을 중심으로 쫙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해운 국가들이 어떻다? 그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비준을 하기도 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비준이란 건 우리 이거 가입해서 우리도 지킬게. 우리도 끼워줘.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체결했다라는 것은 니하고 내하고 어떻게 하자?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자 협약은 양자는 둘이서만 하는 거고 다자는 여럿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하는 건 어떻게? 내게 하죠. 비준 낮게. 체약국으로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입해서 어떻게? 그걸 지키면서 체약국끼리는 어떻게? 잘 지내는 겁니다. 왜? 그 기준을 지키는 거니까 보증이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보증이 되니까 서로 간에 왕래가 수월한 거죠. 생판 모르는 나라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찌 됩니까? 못 들어오죠. 아무리 자영해라도 야 이거 어느 나라 건데 확실해?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왜? 가짜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국제적으로. 그래서 바다에 관련된 사무, 특히 무엇을 둘러싼? 선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이 해사법입니다. 특히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뭔지 아시겠죠? 이거 가진 사람 누구예요? 선주죠. 선주가 4배 가지고 운송하는데 요 배하고 선주는 어디 소속이에요? 저 A국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를 하는 거죠. 규제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요 규칙만 딱 지켜서 하면 네 맘대로 해랍니다. 왜?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네 맘대로 자유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법적, 나라가 행정기관이 쭉 살림살이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무역을 하려면 질서 있게, 공평하게. 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해사공법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은 뭐예요? 물었습니다. 사법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회사에도 사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법 뭘까요? 송하인이 요 수하인하고 야, 그 물건 좀 요 수하인이 물건 좀 보내봐라. 오케이. 얼마 줄 건데? 오케이. 그래 줄게. 물건 보내는 거죠. 야, 근데 물건이 좀 많고 좀 운송비를 저렴하게 하려면 선박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럼 해상 운송 보내. 된 거죠. 그래서 송하인이 브로커를 중개인을 탁 섭외해서 왜? 나는 손주 아는 애가 없어.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브로커, 난 손주 잘 알아. 내가 해줄게. 탁 된 겁니다. 그게 브로커입니다, 여러분. 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싹 다. 브로커 내가 할게. 이래 된 겁니다. 그래. 니 수수료 받고 그러면 내 거 좀 해줘. 그래서 브로커가 찾습니다. 누구를? 선주를. 어떻게 찾습니까? 야, 그거 무슨 화물이야? 이래 된 거죠. 그거 쌀. 쌀? 그러면 쌀 전용으로 하는 선박을 찾아야 되겠네?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내는 겁니다. 그거 컴퓨터인데 컴퓨터 한 대 되는데 그거는 포장된 물건이네. 그러면 컨테이너선을 알아봐야 되네. 컨테이너선은 어디 가는데 얼만데 운임이 다 공표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쌀은 어때요? 필요할 때만 탁 하면 되죠. 정기적으로 운송하네요. 그래서 가서 브로커가 어떻게? 야, 우리 화주가 얼마 준다는데 해줄래? 야, 요즘 유리비 올라서 더 줘야 돼. 요즘 유리비도 약하고 요즘 손님도 없는데 더 싸게 해줄게. 우리한테 꼭 해. 이렇게 하는 거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탁 보냅니다. 그다음 요거는 컨테이너는 딱 공시가 돼 있어요. 선사 들어가면 얼마 어디 가는 거 킬로그램도 얼마 운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네.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서비스 여기 좋고 여기 갑시다. 딱 해서 물을 보내는 거죠. 여기 사법이에요. 운송 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관계. 선주가 또 무엇을 하느냐? 선주는 어때요? 물건 딱 받았으니까 안전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자기 책임으로 물건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주의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물건을 안전하게 받은 상태 그대로 어디에?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양육지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선주의 의무입니다. 안전항해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배를 안전하게도 해야 되고 화물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에 탄 선원들도 안전하게 해서 운송을 해야 된다는 거. 바다에 있는 동안. 그런 모든 법률 관계가 어디? 해사사법이라 얘기하는 거. 보통 해상법이랍니다. 해상법과 우리 화물 운송 계약 한댔죠. 그 해상법에 나와 있어요. 이때 운송인이 무슨 책임을 지는지도 해상법에 나와 있어요. 책임져야죠. 뭐 받았으니까. 돈 받고 운송해 주는 거니까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는 어때요? 위험이 도처에 널려 있죠. 예측치 못한 위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갑자기 막 폭풍우가 분다라든지. 그래서 뭘 들어놓습니까, 우리? 내가 언제 안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보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도 어찌 될지 모르니까 보험해 놓는 거예요. 그게
해상보험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다에 떠다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상보험 중에. 자, 선조가 갖고 있어요. 배. 선박에 대한 부분이죠. 선박보험이랍니다. 선박에 대한. 선박이 운송하다가 위험에 노출되어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선박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럼 선주가 어때요? 그래, 갔다 오너라 이래 되죠. 그전에는 보험이 없었어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선박에 실려있는 요 화물에 대해 화주가 보내요. 좀 불안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화주고 화물에 대해서 뭘 넣습니까? 화물에 대한 보험을 넣습니다. 그럼 화물보험, 좀 유식하게 얘기해서 올려 쌓여져 있는 화물, 적하보험이라 얘기합니다. 배에 딱 쌓여지잖아. 적하되잖아. 그래서 적하보험이라. 자, 선박하고 화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승선하고 있는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선원도 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싹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안전해야 돼요. 선주가 우리 왜 한진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진이 미국에 못 들어가고 대박하고 있었잖아요. 식량도 떨어져, 물도 떨어져,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고 보급도 안 돼. 꼼짝없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선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원이 종료돼가지고 어떻게 버려지는 거죠. 외국에서. 송환도 안 해주고. 그럼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주고 오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 거죠. 그래서 보험 관계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선박에 대해서, 요건 적하에 대해서 딱 넣는데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 넣는 보험을 P&I 보험이랍니다. 선주 상호 배상 책임, 제3자 책임 보험이라 얘기하죠. 일종의. 그래서 책임 보험을 넣습니다. 요 책임 보험 일종인 P&I, 프로텍션, 보호하고 인데너티, 보상한다. 그래서 요를 해주는 P&I 보험이야. 요걸 다른 말로 선주 상호 보험이야. 상호, 선주들이 저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보험연에서 상호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저 로이드 선술집에서 선주들끼리 술을 쫙 마십니다. 우리 요번에 목선 아메리카 데려가다 가라앉았어. 내 쫄딱 망했어. 너무 우울해. 이래 된 거죠. 우리는 요번에 상해를 성공해서 정말 큰 성과를 이뤘네, 친구. 이러면서 허허허 내가 좀 도와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선주끼리 야, 우리 이래하지 말고 회비 모아서 하나 만들자 된 거죠. 조합을 우리 길드 결성하죠, 여러분. 여러분 오락게임 하면 길드 결성하잖아요. 길드 속해 있으면 어째요? 떼거지로 와서 막 때려잡고 나무로 N분을 하지. 아이템 먹고. 해봤잖아요. 똑같습니다. 상인들도 마찬가지. 길드 조성해갖고 저희들끼리 어떻게 얼마 책정하고 당합해가지고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뭐 우세하니까. 마찬가지로 선주들도 서로 모아가지고 서로 인터넷. 보험회사는 무엇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차렸습니까?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P&I 보험은 선주들끼리 우리끼리 돕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서로 보호해주는 프로텍션 의미가 강한 겁니다. 처음 만들 때 지금이야 도둑놈들입니다. 지금은 도둑놈입니다. 근데 의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제3자 왜? 적하랑 책임보험 부분도 이 안에 다 넣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P&I 보험 특징은 선주상호보험이기 때문에 주로 제3자에 대해서 지는 배상 책임 그런 것들을 지는 거예요. 선원? 그러면 선원에 대해서 봉급이 안 왔다. 뭐 유기되었다. 거기에 대한 비용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P&I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가 운행을 하다면 뭐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죠. 벌금, 뭐 손해배상. 특히 만약에 유류오염이 발생시켰다. 그럼 유류오염에 대해서 선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누가 대신 져준다? 이어서 해준다는. 그러니까 선주는 보험 단으로 넣으면 돈 들어갈 데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딱 누가 질문해요. 근데 왜 세월호 때는 선주가 책임 안 졌어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그냥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라는 거죠. 지킬 거 지키면 우리가 보상해 줄게. 근데 세월호 때는 지킬 걸 안 지킨 거죠. 뭘 안 지켰습니까? 과적을 했죠.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종의 하나가 과적이었습니다. 과적은 뭐예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적정량의 화물량을 넘어선 거죠. 감항 능력, 감항, 선박이 감항. 견딜 감자입니다. 항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 감항 능력, 주유물. 요걸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게 선주의 의무라는 거죠. 배가 운항이 되면 누가 받아서 해야 됩니까? 선장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운항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이러면 어느 보험회사도 보상 안 해줍니다. 맞잖아요. 내가 안보험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안 보면 든 이력을 숨겼어요. 그럼 내가 보상받겠습니까? 니 왜 그거 이력 숨겼어? 이래 되죠.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알겠죠? 그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예요. 암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하고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럼 어디 암보험을 많이 받겠습니까? 돈이 되려면 건강한 사람 거 든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귀에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사법 분야는 배제가 됩니다. 왜? 우린 경찰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법적인 규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영어에서 해상보험 파트가 나왔었는데 이게 없어진 겁니다. 2년 전에. 보험 파트 뭐 알려고 이렇게 얘기된 거죠. 사실 알면 좋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 그래서 보험은 안 해요. 문제는 보험은 안다고 그러면 손주가 보험에 안 됩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하려고 선박 갖고 뭐 하려면 보험에 들어라라는 부분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보험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회사 사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은 제외하고 공법적인 규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우리 아까 설명했던 게 뭐예요? 선박, 야, 어느 나라 배야? 이래 된 거죠. 첫 번째, 선박의 국적과 관련된, 선박과 관련된 부분, 선박 국적과 관련된. 그래서 저 선박의 크기는 얼마나 되고 얼마를 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선박 국적 관련된 법을 선박법을 만듭니다. 크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무게를 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선박법 들어가면 예를 들면 출생과 관련된 부분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박법. 선박이 또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안전하게 해야 된댔죠. 물리적으로 안전해야지만 물에 뜰 거고 짐을 실어도 견딜 거고 태풍이 치나 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견뎌서 안전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박 간단하죠, 여러분. 선박법은 국제에 관한 거고 이게 선박법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선박 안전법이라 얘기합니다. 요 두 가지. 근데 기본적으로 표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화물 운송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을 하는 선박,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운송을 하는 선박을 뭐라 한다? 상선이라 합니다. 우리 상인들의 상행위를 규정한 법이 뭐예요? 상법이잖아요. 일반 민간인들에 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한 건 뭐예요? 사법이라, 민법이라 얘기합니다. 백성민자를 써서 민법. 민법은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적용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돼서 일반법.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 장사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장사를 하는 데도 있어요. 뭐 있어요? 상도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딱 안전한 거래가 보장이 되어야지만 거래가 활발히 될 거예요. 그걸 규율해 놓은 게 상법입니다. 그러면은 민법에서 누굴 뽑아냈어요? 상인만 딱 뽑아냈죠. 특수지위에서. 그래서 특별법이라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상선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근데 배만 상선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들고 있습니까? 경찰하고 친한 어선들이 나온다는 거. 어선도 뭐가 있어야 돼요? 원양어선 가면 국적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안전해야 되겠죠. 요걸 합친 게 어선법입니다. 어선법은 여기 따로 안 돼 있고 요런 모든 것들이 요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선박법규입니다. 선박 자체에 대한 법규. 여기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게 달고 국적 취득하고 검사해라. 안전한지 규칙적으로. 자동차도 5년마다 정기 검사하죠, 여러분. 왜? 자동차 사거나 오토바이 사면 어찌 하고 싶어요? 무릉무릉 개음도 달고 싶고 속도 달고 현란하게 빛도 맞추라고 싶죠. 내 눈만 눈이면 되잖아요. 남 눈이야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휘황찬란하게 하고 싶다는. 그럼 어찌 돼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그리고 매연 계속 뿜어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게 선박 안전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박들이 어떻게 한댔어요? 바다를 수천 개 셀 수 없는 수의 선박들이 드넓은 바다를 항해한댔죠. 만났어요. 야, 우리는 이쪽 갈 건데 니 어떻게 갈래? 니 어디로 갈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우리 갈 길까? 저가 피해 가겠지. 그래서 쭉 오다가 둘이 마주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팡 부딪혀가 사고 납니다. 허다하게 나죠, 여러분.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돌은 일어납니다. 왜?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주고 올 때는 우현 변침을 해서 가자. 그럼 니는 여기로 갈 거고 난 여기로 갈 거니까 부딪힐 일이 없죠.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복교가 생각납니다. 교통복교. 그래서 이 교통복교는 원래는 국제협약에서 콜렉을 합니다. 선박충돌 예방규칙.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선박충돌뿐만 아니라 바다 전체에 대한 안전을 유지해야 되니까 해사안전법이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렇게 육지가 있는데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요렇게 안에 하지 말고 바깥에 뺍시다. 요 방파제고 어제도 한번 그렸는데 배가로 들어가서 항만으로 딱 들어가겠죠. 근데 제가 뭐래서요? 기선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건 내수라 그랬었죠. 근데 육지 쪽에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수면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수면, 항만은 뭐로 본다? 육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수구역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항만 안에서, 항만 요 경계, 행정구역 경계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항만에서 왔다 갔던 배들 있죠? 그 배들은 뭐다? 항행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행. 운항한다, 움직인다. 바다를 운항한다. 바다를 운항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선박이라는 거지. 그래서 육지운송법이 적용돼요. 바다에서 운송되는 게 적용 안 되고. 평수구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 보통 우리가 항해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항행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요 둘의 차이는 항해, 운항한다 어디를? 바다를. 운항한다 어디를? 움직인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안에서 움직이는 걸 항해, 바다 움직이는 건 항해라 표현하죠. 근데 학자들이 구별 안 하고 써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선 일단 해사안전법은 국제법규죠. 그러면 이 나라의 관습, 저 나라의 관습은 피하고 공적으로서는 바다에서만 규정하라 돼 있어요. 그러면 바다가 아닌 항만으로 들어올 때는 요 자국의 법칙에 따라서 들어오라 이 말이죠. 외국 배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입출항법입니다. 입항 출항할 때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 법이라는. 근데 거의 비슷해요. 항법이 똑같아요. 거의. 근데 범선이 지그재그로 운항 못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거죠. 해사안전법에 없는 항법들이. 근데 기본적인 우측 통행이라든지 등하 표시한 그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계항질서법이었는데 계항질서법을 없애고 입출항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관습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밑에 지형 다 모를 거고. 그래서 입출항할 때는 꼭 무엇을 해야 된다? 도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파일러트. 그래가지고 해사안전법, 입출항법, 도선법 이렇게 교통복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함정을 타기 때문에 이 3세트는 어떻게? 머리에 딱 있어야 돼요. 왜? 가장 기본이니까. 알겠습니까? 그 교통복규니까 위반하면 뭐 해야 돼요? 범칙금 떼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함정명언이. 이렇게 교통복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보면 선박복규, 교통복규 나와 있죠. 뭐가 빠졌어요? 선언법이 빠졌죠. 선언은 뭐예요? 요 배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요 선언법. 근데 선언법 안전하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선언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죠, 여러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있잖아요. 그쵸? 모든 우리나라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근데 근로기준법을 너무 더보세요, 여러분. 잠깐 내렸어요. 다시. 너무,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너무. 근로기준법. 선원이 근로를 제공해요. 어디에서? 선박에서. 근데 선박을 딱 타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항해 끝날까지 못 내려요. 내가 여기서 내리고 싶어도 막만데서 내릴 수가 없어요. 죽으려면 내리지. 그죠? 그래서 요 해상노동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언법을 따로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땡큐했죠. 왜? 육상노동자들은 커트를 가리고 일을 해도 돈을 못 받았어요. 수준도 너무 낮고. 근데 선원은 국제성을 가지는 배를 타고 다니죠. 그래서 IMO 말고 노동에 대해서 ILO 회사 노동기구에서 만든 이 기준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얘네들 배만 타면 진짜 한 번 타고 나면 뻥을 차서 집을 5채씩 사고 그런 거예요. 배 내리면 5채 여러분 집이. 마누라가 다 날려먹어서 그렇지. 그 정도 웃자고 한 소리가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 노동 선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쌤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합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이고 선언법이 특수법이다, 특별법이다 요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따로다, 육상노동자, 해상노동자 나눠서 하는 거 똑같은 평등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문제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선언법이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도 어때요? 똑똑해야 되겠죠. 뭐를 다 이런 관련된 법규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은 뭐 해야 된다? 자격을 가진,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해서 선박직원법에서 해기사 면허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은 거죠. 작은 배 몰 때 뭡니까? 이거 노상하 때 졌는데, 우리 쉽게 해서 우리 그 강이나 하천에서 못 타요. 오리배 타죠. 오리배 타는데 뭐 자격증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냥 저으면 돼요. 발로 열심히 저으면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바다를 가는 거죠. 그리고 화물도 싣거나 혹은 크루즈선 같은 여객을 싣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안전운항을 하는데. 그래서 자격이 있었네. 그래서 면허 관련된 부분이 선박직원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언법, 선박직원법에 그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으로 안전한 선박, 국적도 명확하고, 왜? 국적이 명확해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선박을, 저런 자격 있는 선을 실어서 운송을 합니다. 어느 법에 따라서? 교통법규에 따라서. 자, 이렇게 안전하게 운항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사법규 안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다에서 운송을 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사고가. 그래서 그 뒤에 안전관리법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고빵 터지면 이 선박이 물리적으로 안전하다 했는데, 자격 있는 선원을 승선했는데 왜 사고가 나냐 된 거, 원인을 규명해야 돼.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는 겁니다. 뭐에는 넣어야 된 거죠. 왜난 넣어라. 그래서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하게 됩니다. 사고빵 터지면 또 뭐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수색구조를 해야죠. 인명구조에 대한 법. 그래서 수상구조법이 그게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옆에 환경법규인데, 선박이 사고 나면 뭐가 유출이 됩니까? 유리 유출이 있을 수 있죠. 오염을 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환경관리법을 같이 배운다는 거죠. 방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선박들이 화물운송, 화물의 종류가 뭐? 위험화물, 유해액제 물질이라는데 황유 혹은 유조선, 기름을 싣고 다니는 화물이다. 그럼 얘네들 뭐예요? 연료도, 배가 움직이는 연료도 기름이고 싣고 가는 화물도 기름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진짜 팡하면 팡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피해가 엄청나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아예. 그래서 환경관리법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 매 시험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나온 겁니다. 방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박법규, 선언법규, 교통법규, 안전법규.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까지가 선박법에서부터 환경오염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수상레저입니다. 왜? 내 마음이지. 내가 갖고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데, 맞죠? 근데 우리는 운송 안 해. 내가 지금 엔조이 할 거야. 그래서 바닷가에서 수상 오토바이도 몰고 모터보트도 몰고 요트도 타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문에서 탔어요. 이 뭐예요? 수상레저. 이걸 가혹하게 이 선박에게 적용되는 것을 여기 다 적용시키려니까 너무 개인이 갖고 있는 소소한 것들이에요. 소소한 것들. 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만 따로 빼자라고 해서 규정을 달리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요 법도, 안전법도 선박법, 선박안전법 있지만 요건 상선에도 적용하는 거고, 어선은 따로 뺐었죠. 어선법처럼. 왜? 어선은 뭐 하는 거예요? 운송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조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뺀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수상레저도 뭐하게 한 거예요? 엔조이 하는 거니까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수상레저 안전법을 따로 뗀 겁니다. 그러면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격은 뭐를 해야 돼요? 면허를 따야 되고, 또 내 거다라고 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당 관청에. 근데 수상레저는, 레저기구는 먼바다 간다 안 간다? 먼바다 못 갑니다, 여러분. 왜? 못 견디네요. 파도가 치면, 폭풍이 치면. 죽으려면 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요트를 타고 내가 먼바다를 건너가겠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수상내재 안전법 적용됩니까? 아니지요. 그때는 선박법 적용시켜서 등록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수상내재가 되려면 몇 톤 미만이어야 된다? 20톤 미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20톤 이상은 뭐로? 일반법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내재법은 선박안전법의 무슨 성질이다? 특별법적인 성질이다라는 게 개론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학생들이 문장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내재도 이렇게 안전법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유선도선. 유람선들 있죠? 유람선들. 여객선 말고 유람선들. 크루즈선 말고 여기 연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람선들. 섬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 유람선들. 그 다음에 여객선 말고 짧은 거리의 도서들. 저 눈앞에 섬인데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 왔다 갔다 하는 도선들, 화물하고 운송을 해주는. 그래서 유도선 사업법은 따로 뺐습니다. 근데 유선도선도 어때요? 좀 크면 일반법으로 다 적용받아요. 근데 안 받는 경우에는 어떻다? 유도선 사업법에 따라서 검사받으라는 것이 작은 배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도선. 그럼 또 무슨 배가 있어요? 낚시여선. 그래서 낚시관리육성법에서 낚시여선을 따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수상내재에 내재안전법, 유도선, 낚시관리육성법이 들어가요. 이건 여러분 연안에서 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해경하고 가깝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 단골 손님들입니다. 원래는 앞에 있는 기본법규 있죠. 선박 관련된 부분. 제가 여기 이제 기본법이다. 환경관리법까지. 거기가 줄이었어요. 전반부에는. 이제 지금 후반부로 본다면 지금은 해경 실무와 관련된 요로 있는 선박들에 대한 법들이 더 자주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이제 들어간 게 수중내재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이 안에 든 겁니다. 연안 관련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산조. 바다에서 뭘 하냐 이 말이죠. 아까 우리 어선이 나왔었죠. 어선. 어선이 서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불법 어선들이 많죠. 중국 어선하고. 그게 힘이 부딪혀서 어선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해요. 안전하게 조업하려면 혼자 나가는 것보다, 그리고 연근에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크지 않잖아요. 그럼 서로 좀 어떻게 선단을 이뤄가지고 안전하게 조업을 해라. 그게 선박안전조업규칙입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근데 이제 조업규칙을 어떻게 해경청에 가져와서 훈령으로 만든, 그게 선박통제규정이었었어요. 근데 선박통제규정이 없어지고 밑에 어선 출입항 신고관리규칙으로 명칭 변경된 거죠. 그 다음에 선박안전조업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은 어선, 그 다음에 100톤 미만의 선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외된 선박은 지금 언급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선 안전 조업하고 선박 안전 조업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개를 만든 겁니다. 이번부터 개정이 됐어요. 8월부터. 그래서 이렇게 법이 많아졌지만 내용은 사실은 선박 안전 규칙하고 통제 규정이 있을 때보다 훨씬 간단해졌어요. 외울게. 땡큐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들인데 우리가 이제 근데 수산업법은 뭐예요? 수산업 뭐라 했습니까? 바다를 나눠가지고 바다 이용하는 거죠. 근데 양식은 빼고, 그래서 면허, 허가, 신고업으로 되는 부분들을 나눠서 이제 살펴볼 거라는 것. 수산업법도 내용이 양식 빠졌으니까 조금 많이 간단해졌죠. 그래서 나오는 게 수산업법은 기본적인 사항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깊숙하게는 하지 않아요. 핵심 부분 하고 기본적인 내용 해서 습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산조업 관련. 그 다음에 게 이제 해운 항만이죠.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항만을 그렸었어요. 상선이 들어가는 곳은 뭐다? 항만. 그래서 항만을 여기 항만하자. 여기 괜찮네. 부산하고 항만을 개발했죠. 지정하고 개발하고. 개발해서 뭐 해야 돼요? 관리하고 사용하고 수익을 내겠죠. 그건 전 과정. 노후화되면 뭐 해야 돼요? 재개발을 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항만이 이렇게 이렇게 부도 이렇게 크게 있으면 우리 신항만이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부도가 결성되죠.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배후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오면 컨테이너를 좀 쌓아놓고 탱커가 있으면 탱커 이렇게 유조 그것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어찌 돼요? 운송하기 좋잖아요. 컨테이너는 여기서 내라는데 컨테이너 저쪽에 쌓아놓으려면 이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돈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배후단지가 잘 돼 있으면 항만이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배후단지 그 뒤에 항만과 가까이 배후단지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1, 2종 해서 중요한 건 1종, 그렇지 않은 거는 2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항은 뭐예요? 배후단지 있었습니까? 북항은 없었어요, 여러분.
화물 이 처리하는 장치장도 저 밖에 있었어요. 컨테이너 야적장도 곳곳에 가까운 도시 중심에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신항을 옮겼죠. 신항은 그 한 군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까지, 연구단지까지, 그 다음에 유통단지까지 싹 다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비행기장만 하나 생기면 더 땡큐죠.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정해 놓은 게 항만법입니다. 그래서 항만의 개발, 배후단지에 대한 부분, 재개발까지. 우리 이걸 다 아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항만법은 꼭 나오는 것만 매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짚어보고 내용 정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만법. 항만법 밑에 뭐가 있어요? 이건 상성이 들어가니까. 아까 우리 뭐가 있었어요? 어선이 있죠. 그럼 어선이 드는 곳은 어항이라 그러죠. 어항. 물고기 키우는 어항이 아니고 어선이 왔다 갔다 하는 어항. 어선이 드나드는 항구를 어항이랍니다. 어항을 중심으로 뭐가 형성됐습니까? 어촌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어촌 개발, 어항 지정 개발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은 게 어촌어항법입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해경이 어딜 더 많이 가 있어요? 어촌에 많이 가지, 어항이랑. 어선 입출항 신고 아무리 자동화 됐다도 거의 출장소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촌어항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외국배가 들어와서 항만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선박안전법은 뭐냐면, 그러면 선박법이면 선박안전법 검사 기준에 맞는 국제 기준 표준을 통과한 선박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증빙서류 다 받아서 온 선박인지 항만국 통제를 합니다. 어디에서? 세워놓고 배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하고, 안에 자질 있는 선을 승선시켰는지, 국제 항해를 할 만한 여러 가지 협약 검사, 톤수나 뭐 이런 것들 검사 다 받았는지 확인 다 하고 들어보는 게 항만국 통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배는 검사를 했는데 화물은 검사를 안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탔는지 숨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보안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항만 보안을 더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솔라스 협약 부속소로 들어가는 ISPS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 그 다음에 국제 항해하는 선박을 수용하는 해양시설에 대해서 보안 체계를 수립해라, 그 다음에 심사를 해라 라고 규정한 게 보안에 관한 법률입니다. 항만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밑에 여기 뭐 어촌항법 밑에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요래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요게 해사법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 관련 협약은 뭐예요? 이래 돼 있죠. 관할 협약. 어제 해양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 바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너네 땅은 어디까지고 우리네 땅은 어디까지냐? 어디가 공용이고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할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2년에 유엔해양법에 유엔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을, 유엔해양법 협약이죠. 해양법 언클로즈를 얘기합니다. 협약을 체결합니다. 다자조약이죠. 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40년대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래 보니까 육지는 다 이제 어느 정도 2차 세계 끝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네 땅 내 땅 다 됐잖아요. 식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땅 내 땅 해서 다 됐어요. 그리고 이래 보니까 남는 건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주면 그랬어요. 바다를 제패한 자가 세계를 제패한 데서 전부 다 바다를 헤집고 다녔죠. 그래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데까지, 아니 저기까지, 몇위까지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붙어있는 나라는 더 심하게 싸우겠죠. 이러지 말자 우리. 그래서 관할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바다의 이용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개발과 관련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유엔 해양과 관련된 협약을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에 가입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타지 경제 수역 언제 발표했습니까? 96년도 9월 10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해양 경찰의 날. 배타지 경제 수역하고 해양 경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배타지 경제 수역에서 관할권 수호하는 사람, 그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사람 누구예요? 해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10월 23일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요 해양법 협약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받아서 국내법화. 우리나라는 협약을 그대로 통짜배에 들고 와서 그대로 적용 안 해요. 중국은 공산국가지만 협약이 딱 체결되면 저 괜찮냐면 다 들어옵니다. 협약 그대로 비준 다 해버려요. 그러면 협약 그대로 시행을 해요. 실제는 어떤지 저는 장담 못 합니다. 예. 캐치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법은 그렇지만 실제는 어떻게 법 적용이 어찌 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국은. 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받아들이면서 법을 만든 거죠. 어디? 영해.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배타적 경제 수용만 했는데 요번에 바뀌면서 배타적 경제 수용, 대륙붕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해양과학 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학 조사에 관한 법률, 요 세 가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외에 심해저, 그 다음에 뭐 국제해역, 뭐 군도, 국가, 선국가죠. 이런 것들 관련된 법제는 요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해양법 협약을 할 수가 없어요. 해양법 협약은 몇 년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에 맞춘 부분은 관할권, 우리나라 관할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단속한다. 그게 경찰의 임무이기 때문에 핵심 파트는 요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법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허가를 받는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해양과학 조사할 때 해경이 어떻게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딴짓 안 하나 감시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 나가는 게. 그래서 해양과학 조사도 같이 언급을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어선 단속해야 되니까 외국인 어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주권적 권리 행사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라는, 그게 이제 법제가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해사복귀 전 내용입니다. 전 내용. 쉽죠, 여러분? 이게 해사복귀예요, 이제.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본 틀 다 한 거예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자세히 들어가면 어렵죠. 근데 기본 틀은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죠. 해사복귀가 뭔지 알겠죠? 왜 배야 되는지 알겠죠? 해양경찰하고 해사복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겠죠? 왜 여러분들이 단속하는 대상이 뭐예요? 선박이라는. 야, 어선이가. 야, 저 외국적 선이가 국적선이냐, 상선이냐, 여객선이냐,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연해에서 야, 수상레전 기구인데 왜 출발항에서 20회 넘으면 신고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 왜 안 지켰어? 벌금 빵 내기고. 심하면 어떡해? 오염 너무 많이 쓰레기 갖다 버린 거. 이거 벌금 형벌까지 가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경찰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배가 운영이 되고 뭘 위반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면 수긍을 좀 해주십시오. 자, 요게 해사복귀. 그래서 우리는 요걸 어떻게 하나 살펴볼 거라는 거죠. 아, 선생님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근데 해사복귀 한 선박법, 선박안전법 요래 시작되죠. 환경관리법이 피크입니다, 여러분. 해신법 지금 한 수명 되죠. 해신법 딱 끝나고 환경관리법 보면 반이 없어져요. 제가 이때까지 수업했을 때 똑같았어요. 한 10명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10명만 간다,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왜 그러냐면 지쳐요, 계속. 쭉 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면서 탁 멈추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제가 경찰학개론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 이해가 안 되거나 진도가 안 된다고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면 되고 다시 확인하면 되고. 저는 선박법에서 선박안전법 왔는데 갑자기 어선법 하니까 선박법이 기억이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죠. 공부 얼마 했다고. 어제 저녁에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판국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탁! 그게 어느 순간 딱 되면서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시키는 대로 공부를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 되뇌이면서 익숙해지면 틀이 잡히는 거죠. 그래요. 아니, 수상레저 기구하고 선박법하고 왜 이게 특별법 관계입니까? 왠지 아시죠? 설명을 해줘서. 이거 또 모르겠으면 동영상 또 보십시오. 또 안 되면 저한테 또 물어요. 그럼 제가 알아듣도록 딱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더 기억이 오래 남겠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적어놓고 신시간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할 때 물어봐도 상담은 아니고 수업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말 하나 단어라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들어놓고 그렇구나라고 생각.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난다. 필기 안 해놔서. 그럼 또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또 설명해 줍니다. 강사는 그러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혼자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요 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10분 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까 나눠드린 부분 중에 용어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쉬십시오.